내 투자 금액이 예. 한 2년에서 4년 정도 지났을 때 전액 회수되는 혹은 상단수가 회수되는 이런 저는 이제 알까기 전략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재밌네요, 표현이. 네. 이제 그 알이 다시 탄생되면서 종잣돈이 회수돼서 이 돈을 다시 재투자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세계 유일하게 전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요거를 활용하는 사람이 부자가 되잖아요. 우리 고대장 채널의 인기 강사 아트님을 모시고 오늘 또 재밌고 유용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로그 아파트에 살다 운영하고 있는 아트입니다. 오늘도 좀 재밌는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 만나러 왔습니다. 네, 아트님 오늘은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나요? 오늘은 연제구, 동래구 쪽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뭐 해운대 쪽도 이야기 많이 하고 자동신도시도 이야기하고 많이 했는데 동래 연제 쪽 최근에 좀 핫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 동네가 왜 핫했는지 이야기 좀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이야기 막판에는 남구하고 동래하고 요즘에 비교 많이 하잖아요. 예. 어느 시장이 더 주도하는가 이런 걸 좀 재밌게 엮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려고 왔습니다. 아, 네. 제가 자료 얼핏 봤는데 여기도 보면 거래량이 연제구가 조금 더 많잖아요. 예. 사실 사람들은 연제구는 의외로 해수동남까지 기억을 하고 예. 연제구는 약간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좀 지워져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알고 보면 연제구가 거래량이 더 많네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자료에 대해서 먼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저희가 보통 그 시장이 좋다 하면 거래량이 뭐 많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야기를 하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건수가 아니라 퍼센테이지로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부터 아. 먼저 조금 정리를 하고 네. 이 표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와, 이 표 가지고 싶은데요. 네. 지금 여기 제목을 보면 어느 지역이 더 좋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A 지역이 있고 B 지역이 있어요. 이 지역은 옛날보다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또 땅이 넓다 보니까 아파트가 4만 세대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하고 네. B 지역은 한 2만 세대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할게요. 네. 그렇게 됐을 때 보통 거래량이 많은 지역은요 항상 A 지역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많으니까. 모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현상을 고려해서 우리가 부산 어느 지역이 인기가 있는지 이런 걸 한번 확인해 볼 때 거래량을 보게 되면 사실 늘 1등 하는 데는 해운대구입니다. 그렇죠. 예, 해운대구가 한 12만 세대 정도 아파트가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예. 다른 지역들은 많아야 6만 7만 정도니까 해운대구가 늘 1등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거래량을 보는 것도 우리가 참고로 하긴 하지만 또 어떤 식으로 보냐면 전체 모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거래량이 어느 정도 비율인가를 보고 이 시장이 저희가 좋다 안 좋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더 중요한 거래량 지표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A 지역이 100건 거래가 되고 B 지역이 한 달에 80건이 거래됐다 하면 우린 통상적으로 A 지역의 거래량이 많네. 시장이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사실 A 지역은 4만 세대에서 100건이 거래가 됐으니까 회전율로 보면 0.25%밖에 안 되고요. 근데 B 지역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A 지역보다 작지만 거래 비율로 계산하면 0.4%가 되거든요. 그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핫한 지역은 A 지역이 아니라 B 지역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맨 처음에 봤던 이 그래프는 어떻게 맞는 거냐면 각 행정구역의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거래량이 몇 프로 있었나 그거를 보는 겁니다. 아. 그래서 맨 왼쪽에 보시면 여기가 전체 평균이거든요. 네. 그래서 평균값이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각 구군별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8월, 9월, 10월 하면서 동네 연재가 핫하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 그래프를 통해서 해석을 하면 이 두 개 지역이 전체 세대수를 기준했을 때 거래량이 확실히 많았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기간도 보면 저희가 한 달만 또 어쩌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2달 정도 뽑아왔습니다. 10월이랑 11월. 11월은 아직 뭐 신고 기간이 조금 남긴 했지만 그다음에 제가 자료가 만든 게 한 1주가 좀 더 지났거든요. 예. 그래서 약간의 변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연제구 그 다음에 동래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거래량이 많았다. 그래서 우리는 핫한 지역이 맞는 것 같다. 뭐 이런 거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보니까 좀 소외됐던 연제구가 눈에 탁 띄니까 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네요. 아,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자료를 볼 때 이런 것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부산하면 해수동이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제가 해수동을 파란색 박스로 이렇게 쳐놨습니다. 그 다음에 연제구가 최근에 좀 부상을 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남구도 사실 나쁘지 않아요, 시장이.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주도하는 5개 행정구역이 평균값보다 다 높죠. 반면에 서부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조금 낮네요. 동구가
효과가 조금 있는 것 네. 같아요. 예, 있는 것 이번에 같고. 호재가 있었던. 예, 어쨌든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다른 서부산에 있는 지역들은 전체 세대수를 비교를 했을 때 전반적으로 거래가 좀 작은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메인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거래가 좀 터지고 있다. 이런 것도 알 수 있고요. 근데 저희가 정상적으로 가격이 차근차근 올라가는 시장이 네. 주로 보면 이렇게 메인 지역이 거래량을 늘려가면서 고가 거래를 찍어가면서 끌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은 가격이 약한 지역들이 네. 거래량이 좀 빠지면서 상대적으로 좀 끌려가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전형적으로 좀 오르는 시장에 네. 그런 모습들을 제가 관찰할 수 있어요. 음. 예를 들면 이 사하구나 영도구나 사상구나 서구가 오히려 부산 평균보다 많고 해수동보다 거래량이 비율이 더 높은 시기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있었습니다. 네. 그때가 언제냐면은 21년, 22년 이때예요. 음. 이때는 보면 해운대나 동래구나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너무 올라서 부담이 차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수하기에는 겁을 내다 보니까 거래량이 많지 않은데 오히려 이쪽 지역들은 이제 우리도 따라간다면서 네. 시장 분위기가 확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느 지역이 더 거래량이 많으냐에 따라서 지금 시장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데 이런 걸 좀 알 수 있어요. 정말 저도 어떻게 보면 버블 지표라 해야 될까? 예, 우리 막 영끌이 일어나고 막 불장 있잖아요. 불장의 끝자락. 맞습니다. 그때가 거의 어떻게 보면 어떤 지역이든 하급지의 거래가 굉장히 올라오잖아요. 예, 맞습니다. 왜냐면 상급지는 이제 너무 비싸고 예, 맞습니다. 안사잔이 나만 또 뒤처지는 것 같고 예. 그러면서 하급지가 올라가는데 예. 하급지를 저는 이제 그냥 단순히 거래 건수로만 보다 보니까 예. 약간 알겠는데 객관적인 부분이 조금 떨어졌다면 이렇게 거래 비율로 보니까 훨씬 좋겠네요. 예. 그래서 지금 이 표에서는 저희가 시장이 저희가 하반기 내년 되면서 갈수록 좋아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몇 번 말씀드리지만 경제적인 큰 변수만 없다면 부산 시장도 이제 쭉 계속 분위기가 좋아질 것 같다. 이런 걸 또 추론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를 꾸준히 이래 보다가 예. 이런 서부 상권 예. 이런 데 거래량이 늘어나면 이제 부산이 조금 주의가 필요하겠다. 예. 이렇게 우리가 또 되새길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어느 정도 한계가 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현상이 있을 때 나오는 몇 가지 신호들이 있습니다. 신호들이 있고, 이제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수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개수 늘리는데 조금 제한을 두셨으면 좋겠다. 또는 이제 수익이 좀 났으면 한두 개 터셨으면 좋겠다. 이런 걸 저희가 추천드릴 수 있죠. 네, 친하게 지내서 그 시기까지도 계속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마 뭐 고대장님이랑 영상 같이 찍다 보면 그런 시기가 되면 직접적으로 말씀 안 드리고 네. 은근슬쩍 아마 제가 떠보듯이 네. 말씀을 좀 드리는 시기가 있을 거는 같은데 근데 그 시기가 빨리 올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지금 몇 년 남았죠. 예, 몇 년 남았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이 그래프를 보면서 연제구하고 동래구하고가 요즘에 시장이 좋다 이야기를 했는데 네. 우리가 연제구에서 지금 제일 핫한 아파트 한 군데 좀 제가 보고 싶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예. 모든 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거제 레이 카운티입니다. 이제 입주 2년이 지나서 실거래 가격이 슬슬 뛰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전세도 입주할 때 전세 거래량이 많았고 2년차 지나면서 전세 거래량이 일어나면서 정말 거제 레이 카운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거 데이터가 좀 확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연제구가 잘 나간다 하니까 연제구에서의 대장 거제 레이 카운티 네. 한번 시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도를 좀 볼게요. 예. 지도를 보시면 거제 레이 카운티가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단지가 5개나 찢어졌죠. 예. 예, 꽤 많은 단지 개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여기 이 단지가 제일 선호도가 높습니다. 네. 대장이죠. 예, 별표 칠게요. 예. 이 단지가 좋은 이유는 뭐 고대장이 워낙 설명을 많이 하셔서 네. 하지만 우리가 내용을 좀 이어가기 위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3호선 종합운동장역 네. 너무 가깝죠 이 단지에서.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학원가가 여기에 좀 많이 몰려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럼 학원가 보내기도 너무 편하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시면 등고선이 보이시죠? 예. 산이란 이야기예요. 그 말은 여기에서 이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경사가 심해진다. 뭐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의 메리트가 있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단지에서 조금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가장 가격이 높고 그 다음에 1단지하고 3단지는 어떨까요? 조금씩 빠지죠. 그렇죠. 조금씩 2단지보다. 빠지겠죠. 네. 근데 1단지가 더 많이 빠질까요? 3단지가 더 많이 빠질까요? 이런 생각도 해볼 수도 있고 네. 또 가격 차이는 단지별로 얼마나 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에 다시 그래프를 볼게요. 이제 점 찍은 거 하도 많이 보셔가지고 아실 것 같아요. 네. 제목 보시면 거제 레이 카운티입니다. 레이 카운티고 전용 84제곱미터가 여러 개의 타입이 있다면 앞으로 다른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개의 타입이 있다면 그 타입 전부 다 찍은 거예요. 네. 굳이 다 찍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어떤 자료를 보려 그러면 거래 사례가 많으면 좀 더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 찍었고, 여튼 오른쪽을 보시면 직관적으로 아시겠지만 각 단지별 34평 실거래 가격이 다 찍혀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하나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거제 레이 카운티가 23년 말에 11월, 12월 이때 입주를 시작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25년 지나서까지 중반기까지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이거 왜 거래 없는지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예. 왜냐면은 저희가 입주 시작하고 나서 1년 차까지는 세금 너무 많이 내죠. 네. 양도세, 또 뭐 지방세까지 합하면 77%. 그러다 보니까 매도자분들이 잘 안 파세요. 그리고 많은 세금 부담을 안으셔야 되다 보니까 호가도 막 올라가 있죠. 그렇죠. 사람들이 또 가격에 대한 확신도 없고. 그리고 나서 1년이 좀 지나고 나면 이때도 여전히 세금이 높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되는데 네. 이제 만 2년이 거의 다 돼 가니까 조금 넘었겠네요. 네. 넘다 보니까 이제 거래가 조금씩 트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어도 사실 호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이게 작년 가을부터 여름 가을부터 실거래 가격이 찍히기 시작하니까 저희는 정말 이 아파트가 어느 정도 시세를 이루고 있다 이런 걸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거래가 뭐 한두 건도 아니고 이렇게 수십 건씩 찍혀버리면 시장이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세를 명확하게 알려 그러면 2년 정도 지나서 전후로 해서 보면 좀 좋긴 좋습니다. 네. 물론 이제 호가를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초보자분들은 이때는 왜 거래가 없어요? 이런 거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근데 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면 입주 딱 끝나고 나서요. 네. 1년 차, 2년 차에도 거래량이 많은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간혹. 주로 어떤 아파트들이냐면 네. 분양 가격이랑 네. 그때 시세랑 거의 변화가 없는 아파트들. 다르게 이야기하면 조금 선호도가 떨어지는 아파트들 그래요. 양도세 낼 게 없어서. 낼 게 없다 보니까 그냥 털고 나가는 거예요. 1년차, 2년차에서. 그래서 부산에서 뭐 아파트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네. 실제로 그런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있고 또 한편으로 놓고 보면 입주하고 나서 한 1년 반, 2년까지 거래량이 별로 없다. 아, 그럼 이 아파트는 사람들이 좀 선호하는구나. 또 가격이 좀 올랐구나. 그럴 가능성이 높구나. 이런 거. 네.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잡다한 이야기 조금 했고 다시 원래대로 이야기해서 네. 레이 카운티로 들어옵니다. 네. 레이 카운티로 들어와서 지금 4개 단지를 보니까 4개 단지 실거래 가격이 우리가 아는 상식하고 비슷하게 거래가 네. 찍혀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제일 위치 좋은 2단지 있죠. 네. 2단지 가격이 이렇게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3단지, 1단지 어느 게 좋을까요? 우리가 지도만 놓고 보면 조금 의문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예. 현장에 가서 이 지역을 아시는 분들은 사실 3단지보다는 1단지가 조금 더 우세하다는 거 알고 계세요. 네. 어쨌든 우리가 지도로만 볼 때는 애매했던 게 가격을 놓고 보면 드러나죠. 네. 3단지랑 1단지랑 가격 편차가 확실히 납니다. 그렇네요. 그죠? 전체적인 거 보면.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3단지가 있고, 음. 그리고 이제 4단지가 그 밑에 거래되는 모습, 이제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거래 가격 편차를 놓고 보면, 이 어느 정도 나와 보입니까? 평균 가격이? 한 1억, 2억? 그죠? 예. 제법 차이가 납니다. 제법 단지별. 나네요. 이 세대수가 뭐 4천 이렇게 넘어가 버리니까 가격 차이가 제법 나요. 그래서 1단지하고 3단지도 차이가 좀 나죠. 네. 그 다음에 4단지는 3단지 조금 저가 거래하고 겹치는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입주 2년차가 되게 되면 매도하려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이제 슬슬 많이 생기실 거고, 네. 또 좋은 아파트 들어가고 싶으셔서 가격을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단지별 가격 분포를 놓고 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가격이 또 올라가는 것도 좀 보이시죠? 네. 특히 2단지 같은 경우에 예. 확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1단지도 보입니다. 확 올라가죠. 예. 근데 3단지는 어때요? 조금 약하네요. 그죠? 약하지만 그래도 기울기가. 없던 고가 거래들이 찍히기 시작하거든요. 네. 슬금슬금 올라가는 모습. 가격이 움직이는 것도 선호하는 단지부터 움직인다. 뭐 이런 것들도 보셨으면 좋겠고, 부산에 이런 대규모 단지들이 좀 들어왔죠. 네. 레미안 포레스티지. 네. 그다음에 이제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네. 이런 단지들이 부산에도 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단지별로 가격 편차가 좀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가 레이 카운티 사례도 좀 참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럼 동네와도 좀 참고해 보시면 혹시나도 앞으로 3천, 4천 이렇게 큰 단지들이 들어올 때, 단지별로 그 아파트는 이 정도 났으니까 이 아파트도 이 정도 나겠네. 이런 거 우리 출연할 때도 이런 자료를 좀 머릿속에 두시면 써먹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매매 시세를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 동네 대장 하면 원래 전통적인 대장이 누구죠? 거제 연재 라인에? 사직 롯데였죠. 그죠? 사정 롯데죠. 네. 저희가 거제 잘 맞춰주시네요. 예, 사정 롯데 이야기하려고 이 시세를 보면서 사정 롯데하고 또 비교하지 않을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사정 롯데 데이터도 보겠습니다. 일단 사정 롯데는요, 제가 개별적으로 그래프를 하나 다시 더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다이아몬드 형태로 보라색 점들이 찍혀 있는데 이게 사직 롯데 더 클래식 34평 모든 타입에 대한 실거래 가격이 다 찍혀 있습니다. 최근만 조금 볼게요. 네. 최근만 놓고 보시면 우리 22년부터 23년까지 가격 조정 많았잖아요, 부산. 예. 그 모습 그대로고, 근데 23년 초부터 가격 지지선을 만들고 한 1년 정도, 2년 정도 계속 이어지다가 최근에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요. 네. 근데 저는 사직 롯데가 참 대단한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또는 그 라인에 있는 아파트들의 시세가 음. 참 단단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가 21년 말에 입주를 했습니다. 네. 그럼 이쯤 시기예요. 그래서 뭐 이때 가격 떨어진 거는 시장도 안 좋았고 사실 동네아의 영향을 좀 받았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었는데 네. 하락폭이 놓고 보면 다른 대장 아파트들한테 비해서 그렇게 또 많이 처지진 않아요. 예, 좀 덜 빠졌죠. 예. 근데 뭐 그건 그러면 두 개의 변수가 있으니까 애매하다 하고, 그러니까 시장이 꺾여서 떨어진 건지, 동네아가 입주를 해서 사직 롯데가 밀린 건지 애매하죠. 네. 그건 그렇다 치고 대신에 21년 말에 입주했던 게 22년, 23년 말 이쯤에 또 2년차 물량이 쏟아진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때 가격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이 시기에 뭐가 있었냐면은 거제 레이 카운티 입주가 그렇죠. 또 있었습니다. 23년 말에 네. 가을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뭐 동네와야 거리가 조금 머니까 뭐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 없겠다 했지만 저희가 거제 레이 카운티 입주할 때는 거리가 물리적으로 워낙 가깝기 때문에 네. 가격이 좀 조정받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가격이 버티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사직 롯데가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24년 중반이 되게 되면 또 온천 레미안 입주를 하죠. 예. 이때 물론 이제 온천 레미안은 거리가 좀 더 멀긴 해요. 그래 하더라도 가격이 안 흔들리고 이렇게 견고하게 가는 모습을 보고 저는 정말 이쪽 수요가 정말 강하다 뭐 이런 걸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25년 되면서 분위기 조금 풀려서 시장이 살아날 것 같으니까 네. 이 가격이 지금 상승하는 폭이 상당하죠. 예. 평균 가격으로 놓고 보면 1억 5천 거의 2억까지도 봐요. 최고가로 보면. 네. 그래서 사직 롯데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어쨌든 이 사직 롯데에서 근처에서 입주를 해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거제 레이 카운티는 그럼 사직 롯데와 비교했을 때 가격이 어떻게 될까? 이런 거 한번 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네. 다음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이제 파란색 박스 있죠? 예. 이 박스만 확대해서 그린 거예요. 그래 보시면 여기가 이 보라색이 사직 롯데 시세입니다. 네. 시세가 이렇게 되고 좀 이쪽은 잘 겹쳐서 안 보이니까 제가 표시를 해드리면 이 정도까지가 사직 롯데 시세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우리가 아까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 하얀색을 거제 레이 카운티 시세라고 다 찍었었거든요. 네. 그럼 거제 레이 카운티 몇 단지랑 사직 롯데랑 가격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구분이 되죠. 네. 사직 롯데보다 확실히 이 단지가 가격이 높아요. 네. 어쩌다 한두 건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건들이 기록된다라는 거는 시장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위치를 놓고 보면 이거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말인데 네. 예, 사직 롯데가 좋나요? 거제 레이 카운티 이 단지가 좋나요? 이제 요즘 위치는 사직 롯데를 조금 더 치긴 한데, 그렇죠. 근데 요즘은 이제 남학생 엄마가 있으면 사직 롯데, 여학생이 엄마가 있으면 있으면? 레이 카운티. 예. 이렇게 좀 타협? 예. 서로 이제 그렇게 좀 분위기입니다. 예. 네. 또 사직 롯데가 또 연식이 이제 좀 됐잖아요. 예,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지금 거제 레이 카운티가 자리가 여기 잡는 걸로 보여요. 예. 반면에 이 10년이 지난 아파트가 2017년 들어왔거든요. 사직 롯데가 네. 10년이 지난 아파트 거의 지나가죠. 음. 다가가는 아파트가 거제 레이 카운티 1단지보다는요 가격이 또 높고. 높습니다. 이런 걸 보고 이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3단지랑 4단지 4단지 같은 경우에는 사직 롯데하고 제법 편차가 나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보실 때 그 지역 시장의 대장 아파트들이 기존에 있었던 대장 아파트들과 가격이 굉장히 연계돼서 움직인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조금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 네. 어쨌든 저희는 사직 롯데와 거제 레이 카운티 시세를 조금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다음 자료를 조금 볼게요. 사직 롯데하고 거제 레이 카운티 했으면 그러면 또 아파트 하나 저희가 또 비교해봐야 될 아파트가 있습니다. 저기 온천동에 있는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그래서 사직 롯데하고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만 또 한번 해볼게요. 더군다나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도 단지가 너무 커가지고 네. 단지별로 시세 차이가 조금 나거든요. 예. 그럼 얼마나 날지 가격 분포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예. 앞서서 제가 사직 롯데가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반등해서 평균 거래 가격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거제 레이 카운티를 보시면 빨간색, 파란색 점이 위에 많이 찍혀 있죠. 네.
그래서 보시면 빨간색 점들이 전반적으로 보면 조금 위에 있는 분위기가 이긴 해요. 네. 이런 데는 좀 겹치긴 하지만 근데 최근에도 놓고 보면 3단지가 전반적으로 위에 있고 2단지는 좋은 동호수 같은 경우에는 3단지하고 겹치는데 반면에 가격이 조금 빠진 거래건들도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우리가 동래아 같은 경우 그럼 제일 좋은 단지는 몇 단지다, 선호도가 높은 단지다, 몇 단지다 이야기하면 3단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지도를 한번 볼게요. 예. 여기 동래 레미안 아이파크가 있습니다. 네. 지하철역이 있죠. 물론 이제 타기에는 약간 거리는 있어요. 그런 네. 시기에는. 하지만 반면에 여기 초등학교가 또 네. 있습니다. 여기도 지도를 조금 이렇게 축척을 변경하다 보면 이 등고선이 있죠. 네. 그 말은 여기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경사가 이제 얕아진다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이런 저런 조건들 때문에 근데 학원가가 여기도 좀 들어온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그래서 이런 학원가나 역간 거리 또는 경사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걸 종합적으로 했을 때 우리가 지도상으로 봤을 때도 위치가 제일 좋은 데는 3단지, 네. 그 다음에 이제 2단지, 그 다음에 1단지 이렇게 되는 거고 네. 가격 편차도 저희가 봤던 그대로 되는 거겠죠. 예. 근데 2단지 같은 경우에도 또 이 초등학교가 여기서는 힘을 좀 발휘하는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여기 도로가 상당히 넓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초등학교에서 인접한 이 동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선호도가 높은 것 같고 이제 이런 동들이 3단지하고 가격이 비슷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다시 한번 돌려서 보면 3단지가 가격이 빨간색 점들이 가장 상단에 있고 그 다음에 2단지는 조금 폭넓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붙은 동들은 3단지랑 비슷하게 가고 네. 나머지 동들은 좀 가격이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1단지 같은 경우에는 8억을 전후로 해서 네. 가격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1단지도 보면 최근에 저가 거래가 좀 빠지거든요. 예. 그럼 고가 거래가 1단지 중심으로 했을 때 고가 거래가 좀 늘어요. 없어지고. 그래서 시세가 조금 오르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모습도 확인할 수 있고 네. 여기도 보면 3단지하고 2단지하고 2단지 좋은 데랑 3단지는 가격이 비슷한데 2단지에서도 단지 내에서도 한 1억 정도 이렇게 네. 편차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2단지하고 1단지도 뭐 한 1억 정도 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고 단지별로 은근슬쩍 뭐 1억, 2억씩 이렇게 편차가 크거든요. 예. 이 대단지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것들도 아마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단지별 가격 격차 이런 거 같이 좀 정리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하는 설명들을 놓고 보면 조금 안 좋은 느낌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요? 너무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갈라치기 하잖아요. 아. 이게 좋다, 이게 안 좋다. 근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또 분석을 해서 봐야 네. 되니까 예.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 단지별 차이 그다음에 어느 정도 나야 되는지 이런 거를 잘 몰라 하시더라고요. 사실 기준이 참 잡기가 어려워요. 네. 예, 그래서 뭐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또 하나는 오늘 지금 저희가 거제레이 카운티 3단지 재밌지 좋은데 죄송합니다. 거제레이 카운티 2단지. 그 다음에 여기 사직 롯데 그 다음에 여기 동래 레미안 알파카 시세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네. 지금의 추세를 놓고 보면 만일에 사직 롯데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죄송해요. 레이 카운티. 레이 카운티가 올라가는데 사직 롯데가 이렇게 이제 연식이 조금 있다고 가격이 못 올라가게 되면 과연 거제 레이 카운티가 더 올라가는데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네. 왜냐하면 훨씬 더 가격이 싼 좋은 대체제가 생기면 이 거제 레이 카운티 2단지 가격 올라가는 것도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이 같이 가려면 결국 다 같이 가야 됩니다. 예, 같이 마찬가지로 가져야죠. 예, 동네와도 만일에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가격이 잘 안 올라가 버리면 이 가격들을 끄집어 내리는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가격을 섬세하게 보는 거는 전체적인 시장의 특징을 파악하자라는 거고 이게 저희가 희망하는 거는 좋은 친구들은 다 같이 간다. 그랬으면 좋겠다. 네. 이런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매매와 관련된 이야기는 다 했고 이제 전세 시장 이야기도 조금 해볼게요. 예. 왜냐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도 전세 가격의 방향, 흐름 이런 것도 봐둘 필요도 있고 또 어쨌든 개인 사정에 의해서 전세를 찾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거제 네. 레이 카운티에 대해서 전세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런 것들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시면 그래프를 보시면 또 점들이 많이 찍혀 있습니다. 네. 제목은 전세 가격 다 찍었다는 이야기죠. 네. 전체 단지 싹 다 찍었고 모든 걸 다 찍었습니다. 네. 입주 시기에 참 거래량 많죠. 예. 그래서 모든 입주장에서 전세 가격이 좀 밀리는 건 그러려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춰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전세금 조금 보수적으로 모시고 준비를 하셔야 되고 이때 보니까 뭐 2억 중반대도 찍혔던 것 같아요. 대신에 단지는 이제 조금은 선호도가 떨어지는 단지겠죠. 네. 한편으로 놓고 보면 이때도 막 5억대 찍은 거래들이 있더라고요. 네. 참 이 시기에 그러니까. 34평 5억 실거래 쉽지 않았거든요. 여튼 찍힌 적이 있었고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라간 모습이 보이죠. 네. 근데 이상한 건 뭐냐면 가격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에 이전에 2년 전 가격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까지 안 올라가는 거래들이 있어요. 이런 거래들이 과연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면 눈치 빠르신 분들 그렇죠. 다 아시겠죠. 네. 여기 있는 건들은 당연히 예, 청구권 쓴 거죠. 예,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건들입니다. 네. 그래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전세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데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해서 우리가 거래를 이렇게 놓고 보면 안 올라간 아파트도 있는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거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건들입니다. 네. 계약갱신 청구권들은 뭐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임차인 입장에서 뭐 임대인이 본인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 하면 2년 더 살 수 있는 권리인데 네. 그게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적용하는 게 뭐냐면 5% 상한이 걸리죠, 보증금.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3억에 전세 계약을 했다 하면 이때 임차인분께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게 되면 네. 많이 올려야 3억 1,500밖에 못 올리는 그런 상황인데 5% 상한이 걸리다 보니까 이제 이 실거래 가격들이 뜨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럼 제가 이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겁니다라고 그냥 우겨버리면 또 믿을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자료를 조금 더 만들어 놨습니다. 이야, 섬세하신데요. 볼게요. 네. 여기 보면 빨간색 정보로 바뀐 거 있죠. 다시 네. 한번 볼게요. 파란색인데 딱 빨간색으로 바뀌는 애들이 있거든요. 얘네들이 계약갱신 청구권 쓴 겁니다. 네. 그리고 분명히 어떤 사연인지 모르지만 실제로 낮은 거래들이 한두 건 있긴 해요. 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건들은 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건들입니다. 그럼 고가를 놓고 보면 이렇게 오른 모습, 저가를 봐도 이렇게 오른 모습 네. 이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1억 5천에서 한 2억 정도 올랐네요. 예, 2억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 이내에 이렇게 2억이 올라버리면 임차인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아마 첫 영상을 지금 저희가 네 번째 아마 제가 찍어 올 거거든요. 네. 첫 영상 때 이런 이야기 조금 들었어요.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는 빈도가 높아진다. 네. 그러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경우에는 보증금에 올라간지 내려간지 저희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네. 국토부에서 자료를 다운받으면.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 영상 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 때 보증금을 올린 건들이 같은 금액이거나 내린 건에 비해서 비율이 확 높아졌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도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네. 어쨌든 여기도 보시면 꽤 많은 계약갱신 청구권들이 있고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억 정도. 와, 진짜 1년에 1억 오른 겁니다. 예, 많이 전세가가. 올랐어요. 네. 많이 올랐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렇게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때 정말 잘 쓰셨고 그렇죠. 또 낮은 가격에 또 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럴 수 있을까요? 현재 시장으로는 힘들다 봅니다. 그죠. 예, 이때 물량도 없어요. 네. 그 다음에 동래구 자체의 입주 물량이 별로 없어요. 2년 뒤에 입주하는 게 뭐가 있냐면 저기 수안동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롯데가 하나 한 게 있거든요. 또 공간도 수안동 쪽이잖아요. 네. 그래서 1000세대도 안 되고 또 거기는 지주택이라 조합원분들이 많이 가셨기 때문에 아마 전세 물건도 얼마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그거 말고는 동래구에 입주할 물량이 별로 없습니다. 네. 더 심각할 것 같아요. 예, 더 그죠? 심각하게 오를 것 같아요. 오를 것 같죠.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여기 계약갱신 청구권을 혹시나 쓰신 분들은 2년 뒤 시장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되고 맞습니다. 또 임대인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내가 조금만 더 버티면 2년 뒤에는 더 이상 계약갱신 청구권을 못 쓰게 되니까 네. 이런 분들은 자금 회수나 또는 가격 상승의 여지가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는데 더 큰 흠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이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저희 레이 카운트가 이게 단지 수가 여러 개잖아요. 네. 그럼 단지별로도 저희가 좀 구분을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 싶어서 네, 별의별 짓을 다 했습니다. 자료를 만들면서 단지별 전세 34평 가격도 다 찍었습니다. 볼게요. 건수가 많이 안 돼서 네. 자료 만드는데 별로 걸리지 않았어요. 아까 파란색이 저희가 몇 단지를 그냥 2단지를 그랬어요. 네. 보면은 이때도 2단지가 가격이 좀 높았죠. 네. 4억에서 5억. 그래서 좋은 동호수 같은 경우에는 좋은 단지 같은 경우에는 높은 거래 가격으로 거래가 된 것 같아요. 입주 시기에. 네. 그 다음에 입주 시기에 보면은 이제 여기가 1단지거든요. 예. 빨간색이. 1단지가 한 3억대 중반. 그 다음에 1단지랑 4단지는 주로 여기에 3억대 이렇게 거래가 됐었거든요. 근데 빨간색들이 지금 다 일로 올라와 있습니다. 네. 아, 죄송해요. 우리 파란색부터 이야기할게요. 파란색이 거래건이 많진 않은데 주로 이제 이런 데 다 거래가 돼 있어요. 그 말은 한 6억에서 7억. 그럼 4억에서 5억 했던 게 거의 2억 가까이 이런 오른 모습이고 빨간색도 보면 한 3억 중반 정도 했던 게 최근에 거의 6억까지 올랐거든요. 그래서 2억 이상 오른 모습. 반면에 이제 파란색, 초록색 1단지, 4단지 같은 경우에는 한 5억 정도 이제 이 정도 오른 모습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단지별로 보면 그 레벨에 맞게 한 거의 한 2억씩 평균적으로 올랐다. 네. 뭐 이런 것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여기서
저는 이제 투자자잖아요. 예. 여기서 아주 좀 재밌는 사실을 보면 그 이야기 하실 것 같은데. 네. 말씀하세요. 이제 매매 가격은 차이가 좀 있는데 예. 전세 가격은 또 매매가만큼 차이는 안 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야 당연히 2단지가 좋겠지만 예. 갭 투자는 1단지가 굉장히 가성비가 좋습니다. 예. 매매가 차이 대비 전세가 차이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그렇겠네. 상승의 흐름을 같이 가져가면서 투자 금액은 월등히 작아지니까 많이 쓰는 수법이죠. 예. 그리고 제가 예상했던 이야기 그 이야기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근데 그것도 충분히 재밌는 이야기고 네. 유용한 이야기고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냐면 레이 카운티 분양 가격 기억나십니까? 네. 제 기억에는 이 정도였어요. 네. 6억대. 그때도 비싸다 그랬죠. 근데 지금 전세 가격이 어때요? 그 가격이죠. 다 올라왔죠. 네. 이래 되면 처음에 분양 받으셨던 분들 이 고비만 넘기셨으면 네. 지금 시장은 그렇죠. 정말 기쁜 시장입니다. 네. 이 기억을 좀 되살려 보면 사직 롯데가 제가 기억할 때 평당 1,000원 조금 넘게 분양, 7천 예. 정도 분양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저층은 미분양도 있었고. 근데 그 아파트가 입주할 때 딱 되니까 전세 가격이 분양 가격이 3억 5천까지 올라와 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당첨되신 분들이 진짜 뭐 안 되고 코 풀었다고 그런 식이었는데 뭐 레이 카운티 같은 경우는 한 번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지금 분양 가격이 전세 가격이랑 같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참 이 동네 시장에 대한 어떤 그 강함 또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예,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요것도 이제 조금 전에는 제가 갭 투자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렸다면 분양권 투자에서 또 많이 쓰는 게 예. 결국에는 분양권 투자가 분양권 자체가 조금 비싸잖아요. 예, 맞습니다. 웬만해서는 건설사도 수익을 남겨야 되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급지 좋은 데는 결국에는 전세가가 그걸 받아주니까 예. 투자 금액 자체가 나중에는 다 회수가 돼버리죠. 예. 이런 또 특징이 있습니다. 예. 전세 가격 상승 데이터잖아요. 이런 거 보면 최근에는 비트코인이나 뭐 미국 주식이나 또 국내 주식까지도 인기인데 확실히 또 이런 거를 보면 부동산이 정말 장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내 투자 금액이 예. 한 2년에서 4년 정도 지났을 때 전액 회수되는 혹은 상단수가 회수되는 이런 저는 이제 알까기 전략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재밌네요. 네. 이제 그 알이 다시 탄생되면서 종잣돈이 회수돼서 이 돈을 다시 재투자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세계 유일하게 전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요거를 활용하는 사람이 부자가 되잖아요. 특히나 대한민국에서는 부동산 부자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때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식 가격 많이 올랐고 미국 주식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한 10월, 9월, 10월까지는 코인 가격도 많이 올랐었고 그때 정말 코인이나 주식 팔아서 부동산으로 많이 왔었거든요. 지금 와서 보면 역시 또 아마 주식 가격이 또 오른다 치면 부동산으로 많이 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예, 레이 카운티 뭐 분양권 처음부터 당첨되셔서 가지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다음 이야기를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네. 또 무슨 이야기를 저희가 지난 영상 때 한번 했었냐면 암만 입주 물량이 많아도 반년이면 다 정리된다 이런 이야기 한번 했었습니다. 네. 지난 영상 때 했었는데 레이 카운티 전세 거래량이 이렇게 많았어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지금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부산에 앞으로 입주할 아파트 남구에 몰린다는 이야기도 우리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었고 관련해서 전세 물건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이런 것 저거 한번 그래프 한번 만들어 왔어요. 지금 보시면 이거는 거제 레이 카운티가 4,470세대거든요. 예. 여기 빨간색이 뭐냐면 전세입니다. 전세. 전세고 여기 파란색은 매매예요. 그러면 노란색은 월세가 되겠죠. 근데 우리 전세만 일단 볼게요. 네. 여기가 입주식입니다. 24년 한 12월 정도. 이때 되게 물건이 많죠. 물건 수예요. 근데 보면 한 830, 정도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네. 근데 처음 부동산 시장 보시는 분들은요. 와, 전세 830개, 40개 저거 언제 다 거래돼? 이런 이야기 많이 하세요. 네. 그리고 내가 처음 분양권을 투자했고 이 시기에 전세를 맞추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이 숫자가 덜컥 거민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지? 전세 가격이 더 빠지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첫 번째 정리할 건 뭐냐면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어때요? 네. 많이 줄어들죠. 예, 거의 예. 많이 빠졌네요.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4,400 이렇게 4,400이 넘어가는 세대가 한 100건까지 내려왔다는 말은 제가 그렇게 과도하다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거의 정상 시장까지 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뭐 전세랑 마찬가지로 월세도 이때쯤 되면 거의 다 정리가 됩니다. 네. 그래서 6개월 뒤에 정리되는 게 뭐 이런 현상을 보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한편 들어놓고 보면 지금 여기 세대수가 이거 많거든요. 예. 근데 얘네들이 막 50건 이거밖에 안 돼요. 월세 전세가. 음. 이 말은 정말 없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자연스럽게 올라간다라는 거고, 그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좋은 지역들은 결국은 다 해결은 된다.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이야기 하나 해볼 게 뭐냐면 저희가 이거 한 850건 정도 이렇게 됐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8% 정도 됩니다. 이 정도면 많은 걸까요? 적은 걸까요? 그래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역시 네. 저희가 2020년대 초반이나 뭐 이런데 옛날 17년대, 18년, 2018 이런데 자료를 그때 예전에 이제 막 만들어 보면은 네. 전체 세대수 대비해서 입주장 때는요 늘 전세 물량이 거의 30% 나왔습니다.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맞아요. 옛날 트렌드였으면 지금 레이 카운티가 4,470이잖아요. 네. 그럼 전세 물량이 1,200건 나왔다고 옛날에는. 네. 그렇게 나오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데이터를 쌓아오신 분들은. 네. 그랬었는데 지금 여기 거제 레이 카운티는 몇 프로냐면 18%예요. 그럼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죠. 예. 그래서 요즘에 좀 전세 시장이 입주장이 옛날에 비해서는 조금 굉장히 무난하게 넘어가는 게 있거든요. 네. 이게 그만큼 전세 물량이 많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고 그럼 왜 전세 물량이 안 나왔을까 이걸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분양권 투자하기가 좀 쉽지 않아졌습니다. 세금 문제 일단 많이 걸리고 그렇죠. 옛날에는 방송에서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다운 계약을 너무 자연스럽게 썼는데 네. 요즘에는 그게 정말 쉽지 않고 네. 실제로 조사가 나오는 경우도 제법 있어요. 상황이 네.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투자 수요가 전체적으로 들어오기 쉽지 않았고 그 다음에 옛날에 같은 경우에는 이 중도금 대출 보증 관련해서 제한이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정말 들어오기 쉬웠는데 요즘엔 그런 부분 제한들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이 입주장 시장이 좀 실거주자 시장으로 넘어간 느낌이 있어요. 네. 그만큼 실거주자들이 많이 분양을 청약을 하시고 또 매수를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입주 시기가 되면 전반적으로 전세 물량이 작다. 이게 지금 제가 레이 카운티 하나를 말씀드리지만 요즘의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데이터 하나만 보고 이야기하면 또 믿을 수 없으니까 네. 하나를 또 더 가져왔습니다. 뭘 가져왔냐면 우리가 이건 아까 거제 레이 카운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뒤에 하나 또 피크가 올라왔다가 빠지는 게 있죠. 얘는 동네야? 동래안은 이전에 아니고. 입주를 했고 네. 레미안 맞네, 네. 이 아파트는요 레미안 포레스티지입니다. 네. 온천 레미안 예, 포레스티지. 온천 레미안. 예. 온천 레미안이 얘네들의 세대수가 4,043인가 그랬거든요. 네. 보면 650, 60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여기는 한 16%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여기 18%보다는 조금 작죠. 네. 작더라도 어떻게 돼요? 투자 수요가 많이 안 왔기 때문에 옛날과는 다르게 전세 물량이 한 이 정도 수준에서 멈추고 만다. 그 다음에 또 한 6개월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다 정리돼가지고 네. 전세 물량이 이제 바닥을 지금 기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제 이런 여러 사례를 통해서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보다는 분양권 시장이 실거주자로 많이 재편됐다라는 거고 사실 뭐 저희가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안 잡으려고 안 잡는 건지 못 잡는 건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걸 실거주 시장으로 재편한다는 면에서는 규제 부분에서는 조금 효과는 본 것 같아요. 이런 네. 데이터를 놓고 보면 네. 여담 삼아 조금 드리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사실 제가 거제 레이 카운티보다는 온천 레미안 전세 시장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오늘 안 만들어 왔거든요. 네. 왜 안 만들어 왔냐면 온천 레미안 같은 경우는 전세 시장이 거의 안 만들어졌어요. 혹시 이때 이제 규제가 강해가지고 아마 부동산 시장 많이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 조건부 전세 대출이 안 됐어요. 네. 조건부 전세 뭐 혹시 처음 부동산 시장 공부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으니까 설명해 드리면 조건부 전세는 어떤 조건이냐면은 그 분양자가 잔금을 칠 거 아닙니까? 입주시키게 네. 되면. 그래서 네. 잔금을 칠 때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서 잔금을 치는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네. 이럴 경우에 그 세입자분이 전세 자금 대출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들어오시는데 세입자분들이 이 물건은 그러니까 온천 레미안 포레스트죠.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까 임차인들이 숫자가 확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그럼 임차인들 숫자가 확 줄어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잔금을 어느 기간에 다 쳐야 되는데 임차인들이 없다 보면 불안해지겠죠. 네. 잔금이 칠 수 있는 계약이 안 되니까. 근데 실제로 이 3억 4억 되는 돈을 전부 본인 돈 들여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출을 많이 끼시거든요. 그만큼 수요가 많이 빠질 수밖에 없었고 어쨌든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금매로 털든지 금매로 털게 되면 가격이 안정화되겠죠. 네. 사실 정부에서 이런 취지로 해서 적금부 전세의 경우에는 전세 자금 대출을 안 되게 했던 그런 제도예요. 여튼 그때 당시에 레미안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적금부 전세 대출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전세 거래가 정말 적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너무 작아가지고 전세 시장 분석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좀 못 만들어 오고 이제 대체로 레이 카운티도 만들어 오고 그랬었거든요. 네. 어쨌든 뭐 우리가 시장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재미삼아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뭐 조건부 전세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고. 근데 조건부 전세 이런 제도들은 언제든지 다시 또 시장에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레미안 포레스티지 같은 경우는 입주장이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례를 잘 기억하셨다가 다음에 또 이런 제도가 나온다 하면 이렇게 시장이 바뀔 수 있겠네 감안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그래프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여기 또 전세 물건수가 확 올라가는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이 아파트가 두산 오션입니다. 우아미구역 재개발 네. 이제 1월부터 입주니까 전세 물건수가 확 늘어나겠죠. 네. 그래서 예전에 기억을 놓고 보면 좀 빠른 아파트들은 사전 점검 때쯤 피크를 치고요. 네. 전세 물건수가 좀 늦는 아파트들은 사전 점검 하고 나서 조금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입주장을 겪어봤을 때는 사전 점검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결심을 하세요. 네. 그 전까지는 내가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고민하시다가 이 현물을 놓고 보면 좀 판단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전세 물건이 조금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네. 여튼 지금 물건을 제가 오늘 보고 왔을 때 오늘 12월 29일요. 한 650건 정도 됐었거든요. 네. 그럼 얘네들도 놓고 보면 3,000세대가 넘어가니까 지금 전세 비율이 한 16% 정도 올라왔어요. 네. 다르게 이야기하면 전세 물건 나올 만큼 다 나왔다 이래 될 수도 있고 대신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물건이 많으니까 전세 시장은 좀 흔들리겠네. 반면에 또 6개월 지나고 나면 결국 여기도 네. 정리될 것이다. 이런 것들도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동래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레이 카운티부터 시작해서 뭐 몇 개 아파트를 보고 연계해서 이제 남구 이야기까지 조금 입주 시장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두 번째 주제까지는 끝났고요. 내용의 연결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두산 오션이 나왔잖아요. 예. 남구 이야기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동래구랑 남구 시장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네, 스토리 전개가 이상합니다. 남구 분양가 나왔다고 또 남구 이야기 한답니다. 일단 가져와 볼게요. 또 동래구랑 가장 많이 비교되는 구죠. 네, 남구가. 맞습니다. 요즘 핫한이 좀 상대적으로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데이터 몇 개로 동래구가 조금 더 우세에 있는지 남구가 우세에 있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인구수 비슷해요. 27만 정도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있겠죠. 네. 남구 25만. 아파트 숫자도 뭐 그런- 약간 비슷합니다. 공간을 놓고 보셔도 동래구보다 남구가 면적은 조금 넓은 것 같아요. 어쨌든 아파트랑 인구는 동래구가 좀 많습니다. 남구는 뭐 아시겠지만 여기 핵심 라인 있죠. 예. 이 라인에서 어떤 수혜를 받는 지역이라고 음. 보시면 되고 반면에 동래구는 여기에 수혜라기보다는요. 좀 독자 생존의 공간이죠. 그렇죠. 교육을 중심으로 한 옛날부터 좀 부촌으로서의 어떤 입지를 가져가는 그런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 2호선 라인 바닷가 라인의 수혜를 받는 남구 지역이 시장이 좀 더 뜨거울지 아니면 동래구에서 연제구 일부 지역까지 연계되는 이 시장이 조금 더 뜨거울지 이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상황을 분석을 할 때 애매하면 흔히 쓰는 제 방법인데 자료를 많이 보면 됩니다. 데이터를 많이 보면요 네. 분명히 뭔가가 일관성 있게 나와요. 그러면 일관성과 벗어나는 데이터가 한두 개 있다 하더라도 그 일관성을 좀 따라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몇 개 좀 보겠습니다. 네. 한 3개 정도 제가 기준으로 볼 거고 그냥 재미삼아 들어보시면 아,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구나 그런 이야기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주로 거래되는 가격입니다. 네. 그래서 24평이랑 그러니까 전용 84는 제가 34평으로 그냥 통칭할게요. 전용 네. 84라고 하거나 전용 84랑 두 개가 어떤 가격대에서 어떻게 거래되는지 이러가 한번 볼게요. 네. 먼저 동래구하고 남구하고 전용 84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점이 하나 찍혀 있잖아요. 네. 빨간 점이 있는데 이 빨간 점이 뭐냐면 2006년 1월 달에 동래구에서 34평 거래된 거를 국토부에서 전부 다 다운받았어요. 그 평균을 딱 구한 겁니다. 네. 그럼 이게 1억 6천 얼마 정도 됩니다. 네. 1억. 밑에 보면은 제일 첫 번째는 검은색 점 하나 있죠. 예. 얘는 뭐냐면 남구가 2006년 1월에 거래건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 전부 다운받아가지고 평균 구한 겁니다. 1.3억 정도 됩니다. 네. 그럼 이거보다 높은 거래 가격도 있을 거고 낮은 거래 가격도 있었겠지만 네. 그 전체의 평균을 구함으로 인해서 그 시장에서 받아주는 어느 중간 정도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거를요 한 20년치를 점을 다 찍어 놓은 거예요. 그럼 빨간 점은 동래구 밑에 있는 검은색 점은 남구 이렇거든요. 네. 그럼 어느 시장이 조금 더 우세에 있는지 이런 거 볼 수 있잖아요. 예. 이 시기는 어때요? 동래구가 좀 우세하네요. 그죠? 우세하죠. 주로 동래구가 우세하고 근데 한편으로 놓고 보면 이런 데는 또 검은색이 살살살살 올라와요. 네. 그리고 이 시기가 놓고 보면은 검은색 점들이 네. 동래구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시기에는 동래구가 좀 우세했지만 남구가 만만치 않았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주로 남구 쪽 아파트들 중에서 고가를 찍으면서 평균값을 올렸던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네. 그 아파트들이 어느 아파트냐면요. 궁금합니다. 아, 네. 뻔합니다. 또, 네. 또 그 동네예요. 음. 보겠습니다. 자료를 만들어 보시면 어디냐면은
이제 뻔한 데가 나오고요. 네. 엄한 데가 아무 데 나옵니다. 네. 뻔한 데가 어디냐면은 G사 H자이라 그때 W가 없었겠죠. 그 그렇죠. 당시에는. 그럼 LG 메트로시티입니다. 우리가 그 지역의 공간이 특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보면 좋은 아파트들 옆에 새로운 신축이 들어오면서 주도권을 받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 평균값을 끌어올렸던 아파트 대부분이 이 아파트들입니다. 그 다음에 뜬금없는 데가 아무도 어디냐면은 오륙도 SK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 뷰 때문에 예. 사람들이 굉장한 선호를 하셨고 높은 거래 가격으로 거래가 됐었고 남구를 한번 볼게요. 전체적으로 남구 공간이 이렇게 넓거든요. 예. 넓은데 주로 고가는 어디 찍혔냐면은 여기 찍혔고 그다음에 여긴 조금 특이한 케이스로 네. 찍혔고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때 남구가 예. 살짝 좀 분위기가 좋을 때도 있었지만 네. 어느 순간 또 보면 또 동래구가 또 위를 찍기 시작하죠. 네. 이때가 이제 명륜동에 좋은 아파트들 들어오기 시작하던 시기예요. 음. 명륜 아파트 1차.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중앙하이츠가 그 전에 조금 더 먼저 들어왔던 걸 기억을 네. 하는데 그런 아파트들 네. 이제 명륜 아파트 2차. 다르게 이야기하면 좀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주도권을 살짝 뺏어갑니다. 네. 신축 선호 현상이 많고 그런 상황에 따라서 남구 동래구가 앞서갔다가 남구가 잘 따라붙다가 또 동래구가 앞서갔다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17년, 18년 이때 되면 또 동래구가 살짝 치고 나가거든요. 네. 이 어느 아파트가 이렇게 치고 나가는 동기가 됐냐고 우리 상상해 보면 또 그놈의 죄송해요. 네. 그 좋은 사진 롯데가 생각나는 거예요. 음. 사진 롯데가 이때 보면 막 입주하고 조금 이제 얼마 안 돼서거든요. 그래서 동래구가 또 살 치고 나가요. 그다음에 최근 이 시기를 놓고 보시면 어느 정도 좀 겹치는 게 보이죠. 네. 그러다가 최근의 트렌드를 놓고 보시면 사직동 라인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고 학군 수요가 좀 강해지면서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동래구가 조금은 더 우위에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네. 이 부분 조금 말씀드리면 앞서서 사직 롯데 때문에 좀 치고 나갔다고 이야기하는데 네. 이때 당시에는 또 대현혁신이 나름 또 높은 거래 가격을 기록하면서 많이 쫓아가긴 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전체적인 평균을 놓고 보면 아무래도 아파트들이 평균 가격이 조금 높게 형성되는 구간이 많고 네. 최근 같은 경우에도 동래구가 조금 더 우세하다. 근데 여기 또 남구가 슬금슬금 치고 오기 시작하거든요. 예. 이렇게 가격이 또 평균 가격이 좀 올라가는 이유는 더비치 프로조 서밋 때문에 좀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전반적인 흐름을 좀 보시고 전용 84 같은 경우에는 동래구가 조금은 더 평균 거래 가격이 높더라. 네. 아직 남구가 조금 힘이 더 필요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는 84니까 W는 빠져 있겠네요. 그죠. W는 조금 이따 볼 네. 겁니다. W 네. 이야기는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24평도 한번 봐야 되겠죠. 예. 84는 보면 동래구가 남구한테 좀 치이기도 하고 같이 갔다가 좀 벌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24평은 어때요? 빨간색이 동래구거든요. 예. 전반적으로 계속 동래구가 높죠. 그렇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암만 남구 시장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과거에는 동래구가 확실히 더 높았고 그래서 우리가 해수동 이야기하는 게 맞았고 네. 또 한편으로 놓고 보면 이제는 이게 또 남구가 슬금슬금 치고 오기 시작해요. 네. 주로 고가 거래되는 아파트들이 어디냐면은 이제 대현혁신, 대현 SKB 휠스 이제 이런 아파트들이거든요. 네. 그런 좋은 아파트들이 들어오면서 24평 같은 경우에는 또 가격이 조금은 겹치긴 합니다만 네. 우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평균 거래 가격은 남구가 조금은 동래구보다는 약간은 낮은 것 같다. 네. 예, 그 전체적인 평균을 봤을 때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특정 아파트가 아니라 전체 평균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디가 승리냐면 승리라는 표현을 쓰면 좀 그렇고 네. 동래가 조금 우위. 약간 아주 미세하게 음. 우세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시장을 끌어가는 건 상위권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평균 가격만 놓고 이야기하면 또 조금 오해의 여지가 있으니까 네. 이제는 최상위권 시장을 보겠습니다. 대신에 최상위권 시장은 전용 84만 놓고 볼게요. 네. 그래서 다음 자료를 볼 건데 이 자료를 보시면 빨간색과 검은 점이 있습니다. 빨간색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동네. 그 다음에 검은색 점은 남구인데 네. 전용 84제곱미터에 대해서 동래구에서 거래된 거 2006년부터 최근 것까지 전부 다 찍은 거고 네. 남구도 실거래 가격 전부 다 찍었어요. 그럼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고 분포되어 있는지 볼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 전반적으로 빨간 점이 좀 많아요. 네. 고가 거래도. 예. 그럼 옛날에는 확실히 남구보다는 동래구였다. 여기 보시면 우르르 점 찍힌 게 보이죠. 예. 우리가 2014년에 사직롯데 평당 1000에 분양했을 때 좀 비싸다라고 이야기했다고 그 아까 조금 기억을 되돌려봤잖아요. 네. 근데 이때 당시 이렇게 분양한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가 어느 아파트냐면 벽산 아스타입니다. 동래구 대로변에 있는 예. 그때 당시에 미분양이 나서 한참 고생했던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분양 완판하고 나서 자기네들 막 파티도 하고 그런 기사도 옛날에 났었던 아파트예요. 그만큼 미분양 탈 때 어려웠는데 어쨌든 그런 아파트가 이렇게 고가 거래를 찍으면서 시장을 형성했던 데가 어디냐면은 동래구. 그럼 이 시기만 놓고 보면 확실히 동래구가 조금은 네. 우세해 보이는데 또 어느 순간 보니까 또 남구가 또 이 고가 거래를 찍기 시작하죠. 예. 그러면 이거는 또 어느 아파트일까 우리 궁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니네 고가 시장 남구가 더 잘 나가는데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아파트 어느 아파트일까요? 용호동에 있는 그 아파트들입니다. 예를 들면 다시 볼게요. 네. 우리가 앞서 표시했던 GS 하이츠자이, GS 하이츠자이는 지금도 고가 거래가 좀 찍혀요. 그렇죠. 상당히 높죠. 근데 메트로시티는 약간 연식이 되면서 조금 가격이 빠지지만 GS 하이츠자이 이런 아파트들이 주로 고가 거래 아파트였고 그 다음에 뜬금없을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아파트도 상당히 비싼 아파트였습니다. 네. 이 아파트도 몇 개 찍혀 있어요. 그리고 대연동 푸르지오 주도권을 지금 누가 가져갔냐면 대연혁신이 가져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 공간이 원래부터 좀 비싼 동네였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네. 여튼 이런 아파트들이 주로 찍힙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어느 아파트가 찍히냐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SK뷰는 여전히 좀 고가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는. 그래서 말씀드렸던 세 개 아파트가 고가 거래를 찍으면서 오히려 동래구보다 앞서가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2014년부터 2016년 이 시기에는 보면 또 검은색 점들이 많아지거든요. 네. 그럼 남구가 우세하던 시기겠죠. 예. 이때 되면 우리가 또 생각나는 아파트가 있죠. 하나. 뭐냐면 대연혁신입니다. 네. 대연혁신이 주로 고가 거래를 찍으면서 오히려 또 동래구보다 앞서가는 모습이 보이고 한편으로 놓고 보면 또 이때는 2017년, 18년 이럴 때는요. 오히려 사직동 쪽에서 좀 고가 거래가 또 찍혀요. 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또 한번 가격 차이를 확 벌리는 거는 동래가 앞서 나가는 시기는 언제냐면은 우리가 한참 미쳤다는 그 불장일 그때입니다. 네. 차이가 뭐냐면 남구는 신축 아파트 대장이 될 만한 것들이 조금 뜸한 시기에 예. 여기는 이제 아시아드 코롱도 들어오고 네. 또 같이 사진 롯데가 고가를 찍고 또 동래 럭키가 재건축한다면서 이거 두 개가 다 동래 럭키예요. 최고가 두 개가. 동래 럭키가 재건축 호재를 입으면서 오히려 또 남구를 압도하던 시기가 있어요. 최근에 몇 년을 놓고 보면 주로 동래구가 그래도 좀 더 우세해 보입니다. 네. 근데 최근에는 또 어때요? 가장 최근에 네. 최근 몇 개월은요. 남구에서 거의 부산에서 최고 거래 가격을 막 찍기 시작하죠. 예. 이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서밋. 서밋입니다. 네. 예, 서밋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고가 시장을 놓고 봐도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한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네요. 예. 뭐 남구가 최근에 어떻게 보면 바다 조망권 나오는 게 각광을 받고 있는데 예. 한 15년 전에도 또 비슷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예. 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SK뷰 아까 네. 말씀드렸던 오륙도 SK뷰 한때 근데 지금 오륙도 SK뷰 가격이 네. 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뭐 최근 시세만 보는 게 아니라 아실이나 뭐 부동산지인 이런 사이트 가면 장기 시세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가격이 어떻게 좀 올라가고 있는지 보셨으면 좋겠고 근데 모르겠어요. 오륙도 SK뷰를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비슷한 유형의 사업이 지금 부산에서 몇 군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소위 말하는 이제 바다 프리미엄으로 굉장히 높은 가격에 분양하는 곳들이 몇 개 보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청약 시장에 나오면 오륙도 SK뷰의 어떤 스토리를 조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제 과거 스토리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 과거하고 현재하고 다를 수는 있어요. 다를 수는 있는데 유사하게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실 오늘 좀 SK뷰를 언급을 좀 했던 거였고 어쨌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34평까지 봤다고 하면 네. 34평보다 더 비싼 아파트, 대형 아파트들 있잖아요. 네. 더군다나 남구나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대형 시장이 좀 만들어지는 시장입니다. 그렇죠. 잘 아시겠지만 예. 특히 나중에 뭐 W도 이야기하겠지만 네. 근데 부산의 일부 시장들 놓고 보면 사실 대형 시장이 안 만들어지는 시장이 있어요. 그런 데서는 그런 곳에서는 대형 아파트 매수하시는데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되고 네. 사실 자동 같은 경우만 해도 해운대 신도시 34평 평당 가격이랑 대형 아파트 평당 가격 비교해 보시면 34평이 더 비싸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게 대형 시장은 진짜 국한적으로 움직입니다. 특히 대형에 대한 선호도가 있으신 분들 그 고려하셔야 되고 어쨌든 그나마 그래도 대형 시장이 만들어진다는 남구하고 동래구하고 대형 시장까지 같이 보기 위해서 네. 그래프를 더 만들어 왔는데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요. 이 자료를 보시면 이제 이게 Y축이 이제 40억까지 나왔습니다. 아, 대형을 가다 보니까 와. 거래 가격이 엄청 높아지는 거죠. 네. 빨간색은 동래구입니다. 계속 동일해요. 네. 동래. 검은색은 남구. 남구입니다. 전반적으로 어느 색이 위에 많이 보이세요? 검은색요. 그죠. 우리가 이때까지 중소형 또는 이제 실거주로 선호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남구가 먼저일까 동래구가 먼저일까 되게 애매했어요. 네. 오히려 동래구 쪽의 실거주자들 입장에서는 더 강한 시장이라고 봤는데 대형 시장은 어떤 것 같으세요?
완전히 좀 달라요. 네. 참 여기 동래구 이게 세계 점 보이시죠? 예. 이게 벽산 아스타입니다. 오. 아스타인데 실거래 가격이 세 개가 똑같아요. 똑같고 금액이 얼마냐면은 1,330만 원. 금액이 이상하죠. 예. 우린 삘이 오죠. 네. 분양가 그대로네. 그래서 아마 정확한 스토리는 알 수 없지만 사실 사업 시행자가 갖고 있던 물건이 막판에 털린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일반적인 시세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네. 근데 남구 쪽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보면 끝자리들이요. 뭐 10만 원 단위로 나와요. 보통 우리 매매 거래할 때 10만 원 단위로 끊진 않잖아요. 뭐 10억짜리 거래하면서. 그래서 얘네들도 분양을 했다가 안 됐던 것들이 막판에 누군가가 시행사고 계약을 한 것 같은데 얘 같은 경우는 어력도 에스케이프입니다. 네. 여튼 이 거래 저희 그래서 무시하겠습니다. 무시하고 전반적으로 점이 많이 찍혀 있는 거래들이 있죠. 이런 걸 놓고 보면 보면 전반적으로 확실히 남구가 우세해요. 네. 우세하고 여기 보면 남구가 조금 더 많이 두드러지는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이 시기가 어떤 아파트들이라면 말씀드렸던 아파트 반복됩니다. 네. GSH자이, 오륙도 SK뷰, 그다음에 이런 아파트들이 좀 주로 거래를 많이 기록을 했고, 그다음에 여기 또 눈에 좀 많이 들어오시죠. 예. 많이 들어오실 텐데 이 아파트는 어느 아파트일까요? 단일 아파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 GSH자이도 좀 있고 몇 개 거래가 찍히긴 찍히거든요. 근데 거의 다 W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 여기 이제 동래구 쪽도 15억에서 20억 사이에 거래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사직 롯데라든지 예. 이제 사직자이도 간간히 한두 개씩 찍히고, 그다음에 동래럭키 대형 평수도 몇 개 찍히긴 하거든요. 네. 하지만 여기를 조금 자세히 보시면 빈도수가 검은색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위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W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남구 같은 경우에도요, 이 고가 시장이 여러 아파트가 전반적으로 막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단일 아파트 한두 개 정도, 하나 정도가 가지고 있고, 여기 보면 이제 더비치 푸르조 서밋이 이제 실거래 대형 건들이 좀 거래가 되게 되면 네. 힘을 조금 더 보탤 것 같긴 해요. 네. 하지만 W에 의해서 고가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어쨌든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동래구가 조금 더 우세한지 남구가 조금 더 우세한지 시장 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대형 시장을 놓고 보면 이거는 확실히 남구가 조금 더 우세해 보입니다. 네. 그럼 또 결론은 좀 허무하죠. 실거주 중소형은 동래구가 아직은 조금 더 우세한 것 같고, 네. 반면에 대양시장은 남구가 조금 더 우세한 것 같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 나눈 이야기를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걱정되는 그겁니다. 너무 많은 아파트를 서로 비교하다 보니까 네. 분명히 본인이 가지신 아파트가 있을 테고, 그러다 보면 너무 좀 극단적으로 저렇게 비교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좀 이런 아파트들을 자주 보는 게 공부가 된다고 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초반에는 좀 짧은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세세하게 봤죠, 데이터를. 네.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구분된다 봤고, 또 뒤에 부분에 남구랑 동래구를 이야기하면서 꽤 긴 시간을 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의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는지, 또는 바뀌는 과정인지를 봤고,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많은 이야기들의 각 스토리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스토리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굳이 어쩔 수 없이 네. 비교를 했다라는 거고, 이런 시장에 대한 이해가 좀 전반적으로 깊어진다 하면 아마 시장을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또는 내가 어떤 물건을 선택을 할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은 저희가 온라인상으로만 구독자분들하고 만나봤는데, 네. 이제 오프라인으로 만날 기회가 드디어 생겼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고대장님이랑 같이 이제 오프라인으로 좀 강의를 해보자고 이야기가 돼서 저희가 지금 강의를 준비하고 있어요. 많은 과목들이 있는데 일단 네. 처음 저희가 준비할 건 뭐냐면 아파트 주차 초보 탈출 클래스라는 과목으로 좀 네.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시장에 이제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 또는 거래를 뭐 한두 번 해보긴 하셨지만 조금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고 싶은 분들, 정리하고 싶은 분들, 특히 아파트 공부, 투자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내용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1월 13일 날 네. 저희가 지금 신청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2주 지나서 제가 시장 전망, 26년 시장 전망을 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제가 여기 유튜브 상에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사실 유튜브 상에서 말씀 안 드린 내용들 상당히 많을 거예요. 많죠. 예,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유튜브가 오픈된 공간이기 때문에 저도 좀 꽁꽁 숨겨놓는 데이터도 좀 있거든요. 네. 그런 걸 시장 전망에서 좀 풀 거고, 그래서 어떻게 흘러갈지.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26년 시장이 불확실하다고 생각하셔서 어떻게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입장에서 확실한 기준을, 이제 제가 생각하는 기준을 잡아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26년
부산의 아파트 시장 그리고 시장 전망할 때 부산 중심으로 거의 다 이야기할 거예요. 소재도 거의 부산 이야기만 할 거고 그래서 그런 내용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1월 24일에 또 강의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1월 27일 강의 신청은 어디서 하면 됩니까? 고정 댓글에 제가 남겨놓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초보자부터 차근차근 해야 되는 분들은 1월 13일에 초보 탈출 클래스, 그 다음에 26년에 내가 내 집 마련이나 또 2주택 투자자 분들은 1월 27일 요 강의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정 댓글에 제가 남겨놓겠습니다.